네, 이번 시간은 갑자 일주별로 이민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지난 시간에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뭐 이민년 운세 보는 힌트, 그리고 간목 일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운만을 가지고 일간 또는 일주를 가지고 세운을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주는 8글자, 사주 원극, 사주 팔자를 모두 가지고 그 다음에 대운과 함께 세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주에 물론 일간, 일주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나니까, 나나 내 몸, 내 배우자를 뜻해서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연주나 월주, 시주도 상당히 궁성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간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목일간,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몇 번 이렇게 간목일간은 어떻다, 뭐 을목일간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은 댓글 또는 이렇게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 간목일주는 안 그런데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병화일주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간목이나 병화나 어떤 각 일간별로 특성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나를 내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주변에 있는 다른 글자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일간이 특성을 잘 못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잘 나타낼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특별한 어떤 치우침이 강하지 않는다면 보통 그런 습성을 드러내긴 하는데,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진취적이고 사람이 물론 이렇게 시작을 잘하고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사주가 갑자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 경호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 경신이다 또. 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편관, 그쵸? 좌우충 하고 있고 편관, 편관이 있는 이런 분은 간목 일주이긴 하지만 간목 일주의 특성을 온전히 잘 드러내기는 힘들죠. 왜냐면 나를 극하는 어떤 이런 편관에 거의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운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일간별로 일주별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그 운세 이 강의가 전혀 틀리다 뭐 얼토당토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그대로 믿고 사주 풀이하고 하기에는 다른 글자, 주변 글자 또는 대운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학습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해볼게요. 이제 간목일간에 어떤 이민년이라는 것은 천간으로는 편인의 기운이 들어왔고요. 공부의 기운, 문서의 기운, 자격의 기운, 기발한 아이디어의 기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식신상관하고는 편인 도식도 하고요. 정화 상관하고는 합도 해서 그게 뭐 어떻게 쓰인다라고 앞강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지지에 인목, 비견, 걸록 기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간목한테는. 그래서 비견, 걸록 기운이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뭐 뭐든지 하면 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병화, 식신을 또 장생을 시키니 인목이 뭔가 자꾸 일을 벌리고 싶어하고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운이 있지만 아직은 임수, 편인이 도식도 하고 있고 해자축에 19, 20, 21년도 올해까지 했던 그런 기운이 천간으로 투가는 임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인목이 튀어나오고 싶은 용수철 같은 봄의 기운이 너무 성급하게 발현이 되면 조금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갑자일주다.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물론 이민년의 어떤 운세를 보기 전에 갑자일주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죠. 갑자일주는
이게 정인이고요. 이게 이제 목욕지를 지지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는 욕정인이라고 합니다. 육식갑자 중에 첫 번째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하면서 첫 번째 거기에 또 갑목을 올리고 있으니 시작하고 발진하고 진취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기운이 있긴 하지만 다른 갑목 일간보다는 조금 덜하다. 왜냐하면 지지에 정인, 그쵸? 자수의 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인은 물론 수생목을 해서 목을 생해줘서 갑목의 기운을 뿜뿜 해주긴 하지만 정인 자체는요, 수의 기운이죠. 좀 활동적이기보다는 웅축하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기운이다. 그리고 정인은요, 활동적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생각, 그죠? 지식. 그러니까 정인이 수용의 기운이고요. 그쵸? 생각, 지혜. 약간 수동적, 긍정적, 어떤 받아들임, 그 다음에 공부, 자격, 문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나 지혜를 해서 한 박자, 반 박자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든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다가도 좀 생각 좀 해볼까? 이게 잘 맞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편인의 기운이 들어왔지만 갖고 있는 본성은요, 편인의 이렇게 낙관적이고 좀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엄마가, 왜냐면 친엄마가 배우자 궁에 들어와 있잖아요, 일지에.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있는 듯한 편안함, 자신감, 느긋함, 여유로움을 좀 가지고 있는 일주가 갑자 일주다. 그러면서 정인의 어떤 공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부나, 그쵸? 자수 자체가 또 밤의 인자, 공부의 인자, 씨앗의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에서 자격을 갖추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일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또 요 목욕 도화의 기능이 이게 잘 발현이 됩니다. 자수 자체가 좌오묘유가 우리가 도화라고 하지만 이 목욕 도화를 일주를 직접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도화죠. 뭐 나체 도화라고도 하는데 목욕의 기질이 있어서요. 이게 이제 자수는 또 우리가 씨앗, 근본, 잉태,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정자, 난자 할 때 이제 자자를 쓰죠. 자식, 아들 자자를 쓰는데 이 밤의 글자, 씨앗의 글자, 근본의 글자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식, 그렇죠? 어떤 새로 잉태하고 만드는 그런데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밤의 인자니까 우리가 보통 자시에 남녀의 교합을 좀 많이 보통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는 또 이게 쥐잖아요. 쥐, 다산의 상징, 잉태, 목욕지니까 야하고, 그렇죠? 근데 이걸 잘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잘 안 드러낸다. 왜냐면 자수 속에 응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기운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활동적이긴 하지만 좀 생각, 지식, 지혜, 그다음에 수동적, 너그러움, 긍정적, 공부작용, 문서 이런 것들을 품고 도화, 목욕도 품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내진 않지만 어떤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다. 똑똑하겠죠? 아주 비상합니다, 머리가. 쥐가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자수에서 이렇게 일지, 내가 갖고 있는 공부, 정인이 천간으로 내년에는 이민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운세를 볼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일지에서 내년도에 천간으로 대표적인 어떤 기운이 튀어올랐느냐. 이제 천간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운이잖아요. 이 자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월지에 있다. 월지에서 튀어올랐다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내 부모님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 배우자궁에 있는 게
편인으로 튀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염원하고 있는 거, 내가 바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편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던 것들이 천간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목욕, 정인, 도화, 일지에서 있던 그런 사건, 사고가 내년에는 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도 있고, 간목일간은 인목에 비견 골록이면서 12신살로는 제가 뭐라 그랬죠? 망신살이죠. 망신. 그러니까 이렇게 목욕도화를 깔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천간으로 튀어 올랐다는 것은 내가 생각만 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올라서 뭐 공부가 좀 이렇게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자격을 해자축에 공부만 3년 정도 했던 것들이 내년도에는 비로소 자격을 따서 능력을 갖춰서 부분적이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으로 도래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 수도 있고,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가 조금 잘 봐야 돼. 내년도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자수하고 인목의 관계는 또 이게 수생목을 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수생목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민이 들어와서 나를 생해주면서 또 일간도 생해주고 임수가, 이 자수도 내가 갖고 있는 자수가 운으로 들어오는 인목, 비견을 생해주기도 하고요. 나를 또 생하고, 그러니까 수생목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잘 되지만, 이 자수하고 인목의 관계는 격각의 관계입니다. 격각이면서 우리가 이제 상문조격이라고도 하죠. 자, 자는 신자진의 왕지죠. 수의 왕지고, 이는 인옷을 화의 생지잖아요. 화삼합의 생지니까 얘가 자수는 신자진 수의 왕주로서의 그걸 지키려고 하고, 이는 인옷을 화의 생지로서 가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수하고 화의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격각이라는 것은 코드가 안 맞다. 그래서 지연, 모든 일이 지연, 지체, 답답, 서로 맞춰가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수생목을 또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게요. 자수 같은 경우에는 자수가 12월에 동지잖아요. 아주 차가운 물이 인목은 이제 화의 생지긴 하지만, 그쵸? 화나 인묘진의 생지면서 인호술의 생지기도 하지만, 이는 축을 막 지나온 겁니다. 축은 계절적으로는 양력 1월이고요. 시간적으로는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입니다. 그것을 갓 지난 인목은 아직도 춥습니다. 춥고 냉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월 생각해 보세요. 양력 2월 달에 따뜻합니까? 봄의 기운을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3월 중순 정도 지나서 춘분인 3월 21일경을 지나야 인간들은 비로소 봄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근본적인 우리가 2월, 3월, 4월 양력으로 봄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좀 박자가, 이 복사율이, 그쵸? 들어오는 게 한 달 정도의 인터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인월, 인묘진, 이게 양력으로 2월, 3월, 4월을, 그쵸? 우리가 봄이라고 하면서, 그쵸?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연의 어떤 결기상의 흐름이고요.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묘, 진, 사. 묘가 이제 3월이고요. 진이 4월, 5월은 돼야 사람은 이때를 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돌면서 좀 따뜻하고 옷도 좀 짧아지고 얇아지고 하지, 인월부터 우리가 야 인월이다 이제 봄이다 해갖고, 물론 멋쟁이들은 짧은 팔 얇은 옷 입고 다니겠죠. 하지만 우리 보통의 우리 사람들은 3월부터 이걸 느낀다. 그래서 축에서 인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따뜻함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추운 물이 인을 생하려고 하지만 수생목하지만 인목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닥 달갑지 않은 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와 화의 어떤 이 격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상문 조객은 격각이랑 같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하지만 자수한테 인목은요 조객입니다. 그러니까 상문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신설 강의를 하겠지만, 상문은 내가 문상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친인척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아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내가 문상 갈 일이 많아지는 거고요. 조객은 내가 객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주가 되는 거죠. 내 주변 가까운 우리 뭐 할아버지, 아버지 누구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는 분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객을 맞이한다. 근데 자수한테 인목은요 조객입니다. 조객.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내 주변 누군가가 좀 돌아가실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면서 격각살이 서로 갑자한테는 동하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갑자일주는 이렇게 이제 물론 내가 공부했던 게 드러난다. 목욕 정인이 갖고 있는 게 격각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망신도 있고 이렇게 비견이 들어와서요. 내 배우자를 생하는 겁니다. 수생목 하는 거죠. 비견이 들어와서 수생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신살에다가 수생목 비견이 들어왔다고 하니 이 애정사 부부궁이니까 자수의 목욕도화가 목욕 정인이 통한다. 애정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염두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갑자. 자, 그 다음에 인목을 볼까요? 인목. 자, 간목 일간에 인목까지 있다. 갑인이다. 간여지동이다. 그쵸? 비견. 걸로 써볼까요? 간여지동.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란살이네요. 10인살로 갑인이. 간목은 추진력 있고 첫 번째고, 근데 거기에 인목을 걸록을 깔고 있으니 얼마나 활동적이겠습니까? 생각한 대로 바로 실행을 해야 되고요. 비견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디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거든.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출근할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또 그거를 잘 표정 관리를 해서 숨기느냐, 포커페이스도 안 됩니다. 생각한 대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간여지동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그쵸? 이렇게 좀 악의가 없는 거죠. 또 갑이는 또 봄의 기운이고 파릇파릇한 기운이니까 사람 자체는 프레시합니다. 프레시하면서 화끈하죠. 그리고 겉과 속이 같으니까 사람이 볼 때 순수하고 화끈한데, 또 그게 마냥 좋을 수 없는 게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관여주동은 또 너무 고집이 세고요. 그 다음에 비견을 지지로 깔고 있어서 이런 고란살이니까, 오죽했으면 고란살이라는 이 신살이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고란살 5개 있죠. 신해, 갑인, 무신, 정사, 을사. 얘 고란살 이제 일주 5개인데 그 중에 이제 갑인, 간여지동, 그쵸?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외롭겠죠, 밤이. 옆에 누가 배우잖아, 이렇게 좀 옆에 붙어 있으려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쵸? 고집 있고 자기 색깔 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인목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갑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쵸? 근데 그 세운으로 들어온 이민은, 이 비견은 어떤 친구냐? 머리를 갖고 들어왔네요. 비상한 아이디어. 약간 부정적이면서 또 조건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 친구다. 그런 친구가 들어와서 나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 물론 나를 생해줘서 좋긴 하지만 인목이 금방
임수가 이 편인이 금방 고갈될 수 있겠죠. 생각이 고갈된다. 그러니까 나도 강하고 얘도 생해줘야 되고 임수가 임목도 생하고 여기도 수생목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임수의 생각이 아이디어가 금방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주에 금이나 수가 있어야 이 편인이 고갈되지 않고 잘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금생 수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아까 갑자든 갑신 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임수를 또 생해줄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인수가 임수 편인이 고갈되지 않고 인성의 힘을 잘 쓸 수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호랑이 두 마리가 날뛰는 형상입니다. 인인. 그렇죠? 아주 진짜 생각대로 날뛰는 호랑이하고 생각이 좀 있지만 센 호랑이가 이렇게 들어와서 날뛰니까 이렇게 생지가 두 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급하다. 조급. 임수가 들어와서 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급하다. 그 다음에 고집, 자신감, 이 하늘을 찌릅니다. 호랑이가 또 얼마나 영험한 동물입니까? 신통력도 있고요, 활동력도 있고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을 벌리겠죠. 갑인일주가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이 힘들지만 직장을 근근히 다녔어. 근데 이민년이 오면 때려치려고 마음을 먹겠죠. 아, 나 진짜 못 살겠다. 내가 진짜 성격 죽이고 살았는데 안 되겠다. 그만두자 하고 이제 그만둔다. 내년도에. 그러면 쉽지 않겠죠. 인묘 뭐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그렇죠? 이게 뭐 겁재가 들어오죠. 양인 들어오니까 비견겁재가 들어오니까 일단은 관을 극하죠. 직장을.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지니까 너무 신강해진다. 극신강해진다. 극신강. 그렇죠? 극신강해지니까 군겁쟁제, 군비쟁제 플러스 일단은 관을 극한다. 관을 극한다. 남자 직장 때려치고 내 사업하겠다. 자립, 독립 기운 들어왔다. 나랑 같이 하자고 하는 동업의 인재도 들어왔다. 하자. 아이디어도 있다. 내가 문서, 내가 자격증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걸고 하자 할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관. 안 그래도 갑인일주 고란살인데 그나마 조금 붙어있던 남자 어떻게 한다? 아, 나 너 아니면 못 살 줄 아냐? 나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관을 극한다. 직장도 때려치고 뭐, 그쵸? 나 자립할 거야, 독립할 거야 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조금 이 인성에 그쵸? 이 병화를 이 병화가 또 이제 임수가 편인 도식이 되잖아요. 그쵸? 식신.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상관. 정임합하고 해서 이 식신 상관을 조금 합으로 또는 편인 도식으로 극해줄 수는 있지만 또 이 식신이 또 장생을 받고 정인도 사지에 놓이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운을 조금 극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갑인. 갑인을 좀 멋있죠. 멋있고 순수하고 색깔 확실하죠. 자기 색깔. 초록색. 난 순수하다. 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난 첫 번째다. 난 일바다. 이런 분들은 갑인 이런 분들은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댓글 달 때도 무조건 뭐 하든 일바. 그쵸? 첫 번째 달려가 갖고 1등으로 서야지 좀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이 되겠죠. 자, 인. 그 다음 이제 진. 진토. 자, 갑진. 갑진일주. 일단 편제죠. 편제를 깔고 있고. 십기운성으로는 세지입니다. 세지. 그러면서 진의 지장간을 한번 써볼까요? 무, 진. 을개모죠. 진. 진, 을개모. 자, 겁재. 정인. 편제.
현재. 그 다음에 이게 백호. 갑진 백호살이잖아요. 그쵸? 갑진은 간목 일주 중에 가장 이제 갑인은 그냥 간요지동이라 못 먹어도 고 하는 그런 일주고요. 갑진은 편재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그런 어떤 재성이니까 또 현실감과 어떤 이렇게 이재를 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사고력이 있고요. 세지를 깔고 있잖아. 노련합니다. 세지는 노련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박자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노련함이 있고 여유와 노련함이 있으면서 백호살입니다. 피를 봐야 되고 아쌀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 연장, 프로, 겁재를 품고 있습니다. 겁재의 어떤 지기 싫어하는 근성 있잖아요. 이겨야 된다. 승부욕을 품고 있고요. 정인, 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자격도 갖고 있고요. 무토 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킬도 커요. 사업성도 있고. 거기에 진토는요, 이게 용이잖아요, 용. 그렇죠? 버라이어티입니다. 버라이어티. 다양한 모습. 화려합니다. 진토. 제일 바쁘잖아요. 그리고 진씨가, 그쵸? 진씨는,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출근하기 전에 가장 바쁜 시간이 진씨거든요. 그렇죠? 이 시간에 버라이어티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엄청 바쁘겠죠. 자격도 있고 또 백호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민년을 맞았다. 그렇죠? 이민년을 맞았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진토는요. 이 간목이 뿌리밖에 제일 좋은 땅입니다. 이제 땅인데 술토는 이 지장간을 보면 알아요. 신, 정, 무. 뜨거운 자갈밭입니다. 뜨거운 자갈밭에 뿌리를 간목이 내리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진토에는 을목, 지렁이도 있고요. 비옥하고 개수, 그쵸? 수분도 있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진 일주 자체가 엄청 강하겠죠. 그 편재하면서 세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갑진이 이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지지로 보면요. 이런 세고 노련하고 사업성 있고 이런 사람이 인목 비견을 만났으니까 자신감이 일단은 올라갑니다. 자신감 뿜뿜합니다. 사업성 하면 잘 될 것 같다. 아이디어, 편인, 그쵸? 아이디어를 가진 동업자도 들어왔다. 같이 뭐 하자고 하는 기운이 되겠죠. 그리고 인지는 진인 이제 인목이 들어왔죠. 이것도 격각입니다. 아까 자하고 인도 격각이었죠. 격각이 이제 인하고 진도 격각인데 진은 이게 신자진에 수운동을 하고요. 인은 인호술에 화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수운동과 화운동, 수운동의 끝과 화운동의 시작이 서로 코드가 안 맞습니다. 격각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코드가 안 맞는다. 그거에 따른 지체, 지연, 답답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목국 토를 하지만 지지는요 하평충파해를 읽어주고 천간은 생극재화를 읽어주잖아요. 이걸 목국토 하면은 사주 통변이 산으로 갑니다. 물론 목국토의 기운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목국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비견이 들어오면서 내 편재를 쟁제를 한다. 쟁제. 내가 갖고 있는 편재를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지는 격각이기도 하지만 아까 상문조기이기도 하고요. 상문조기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인진에서 이게
사주에 예를 들어 묘 글자가 있으면 임묘진에서 목 방합을 짭니다. 그리고 인진은 묘가 없어도요, 이 목의 이 진토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진은 첫 번째 토, 그쵸? 봉기의 토의 모습도 있고요. 진은 신자진의 수의 어떤 그 묘지로서의 수의 기운도 갖고 있고요. 또 진은 임묘진, 목 방합의, 그쵸? 고지의 기능으로 목의 모습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인목이 딱 들어오면 진은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느냐? 임묘진 목 기운으로 훨씬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묘가 원국에 있다 그러면 임묘진 목 방합을 확실하게 짜는 거죠. 그럼 임묘진 방합 짜면 어떤 모습이냐? 예를 들면 묘가 있다. 사주에 어딘가 이렇게 묘가 있었다. 그러면 임묘진이 짜지면서요, 목 방합이 짜지면서 비겁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안 아는 사람, 동창들하고 사업을 하든지요, 어떤 집안 사람들끼리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엮이겠죠. 임묘진이니까. 근데 벌긴 많이 벌어요. 근데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시는 분이 저기 이제 아는 근교에서 큰 그 브런치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뭐 동생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합니다. 월 매출 뭐 1,000만 원 돼도요, 재료비 빼고 못 빼고 하면 뭐 수익이 5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뭐 아버지 100만 원, 뭐 오빠 100만 원, 동생 100만 원, 엄마 100만 원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지만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군겁쟁제가 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인진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이 비견이 인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리고 진토 속에 있는 이 개수, 정인이 천간으로 토 이렇게 편인으로서 변형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고 했던 게 아이디어가 튀어 올라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동업자나 뭐 같이 하자고. 근데 동업자가 누구냐?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사업적인 동업자가 아니라 나랑 좀 잘 아는 지인이다. 이게 방합으로 엮이니까요. 뭐 동창, 고향 친구, 부모님, 형제, 일가 친척 이렇게 사업을 또 아니면 규모를 커 나가서 인진, 재성과 내 편재와 합을 하니 어떤 그런 기운이 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묘년이 되면, 그쵸? 이게 이제 이민이 아니라 계묘년이 이렇게 됐다가 쳐봐. 계묘년이 그러면 간목이 묘를 만나서 제왕지와 좋다라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기했지만 정인을 만나서 정인을 달고 있는 겁재 양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는가 싶더니 이제 돈이 좀 더 훨씬 많이 내가 벌겠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상황이 2023년도에는 벌어질 수 있겠다. 겉으로는 정인 편안하게 잘 받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주 뭐 어쨌든 뭔가 시작하기는 좋죠. 그쵸? 갑진 올해 보면 축진파로 뭔가 정편제가 들어와서 뭐 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천일귀인이 들어와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았으나 편제와 파가 있으니 내 배우자 뭐하고 조금 멀어지는 일이 조금 생기든지 뭐 그랬겠다. 축진파, 토에 또 파가 있으니 내부 분열, 사업적인 분열, 돈 버는데 큰 돈 작은 돈이 좀 문제가 좀 생겼겠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진, 그 다음에 오화, 자 자인진, 오신술, 갑오일주. 자 갑오일주, 갑오 상관, 사지. 갑오의 특징은요, 상관을 깔고 있고, 이게 이제 홍염, 기타 신살로 홍염살입니다. 홍염살. 갑오일주 자체는요, 목생화, 목화 통명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사주기 때문에
엄청 능력이 뛰어나고요. 자기 표현력도 좋습니다. 좋고, 상관을 지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을 깔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조직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상관은 정관을 극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고요. 잘못된 거 지적해야 되고요. 그걸 또 표현을 해야 돼. 왜냐? 상관이 화로 동하니까 화는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기운이 아니고 발산하는 이렇게 퍼뜨리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오 상관이 이제 사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관이 이 갑목이 사지에 놓였기 때문에 상관짓을 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한다. 그쵸? 사지는 어떤 기운이냐면요. 막 이제 솟아난 기운이 아니라 생로 병사할 때 그 사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조금 기운이 빠진 상태, 생각을 하는 상태, 뭐 이런 상태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조금 다운된 상태. 하지만 이 화기운은 그래도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고 동합니다. 거기에 여자. 그러면 식상이 배우자 궁에 들어와 있는 형태잖아요. 식상이.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우선입니다. 자식 우선이고, 남자, 관성을 또 극하죠? 관성을 극하니까. 남자보다는 자식이다. 그리고 남자한테 잘해주기도 합니다. 상관으로 말도 잘하고 이렇게 자기야 하면서 잘하지만 자기의 코드에 안 맞는다, 조금 과하다 싶으면 관성을 무지막지하게 정관을 극을 합니다. 자, 정관을 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관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이 간목한테 유금이 옆에 있다. 이렇게 유금이 정관이잖아요. 화극금 해버리죠. 유금은 이 정화의 이 오화의 열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미 재련되고 다 완성된 보석인데 옆에서 또 불 내가지고 또 새롭게 만들려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또 홍염살이다. 홍염살. 도화살하고 홍염살하고는 좀 다르죠. 홍염은 외모적으로도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한테 끼부리지 않아요. 본연이 자체가 외모적으로도 뛰어나고 이쁘고 그 은근한 매력이 있어서 홍염은 여러 남자들한테 섹시 어필하게 내가 당신 하는 끼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지고지순하게 끼를 발휘하는 거죠. 끼를 발휘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만을 이렇게 이제 원하는 거죠. 원하면서 상당히 그런 붉은 홍염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말이나 행동이 이뻐서 그 주변에 다른 남자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겠지만 도화는 여러 남자들한테 자기 끼를 그냥 아낌없이 발산하지만 홍염은 조금 그거보다는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지고지순한 모습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갑오 상관 사지를 깔고 있는 사람이 인을 만났다. 자, 그러면 표현력도 좋고 한데 이제 뿌리를 또 만난 거죠. 뿌리를 만나서 자신감. 일단은 갑오든 자신감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인호 합을 한다는 겁니다. 합. 자, 인호 합을 하면서 이게 이제 화의 기운이 이제 동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편인이 물론 들어와서 식신상관을 극해가지고 극하든 뭐 합을 하든 해서 좀 약해지긴 하지만 이 오화가 인목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화삼합에 이 생지면서 이게 지살이거든요. 지살은 시작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막 스타트하는 기운이 온 겁니다. 삼합으로.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에 나는 왕지를 품고 있었는데 거기에 행동대원이 나타나서 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화기운이 동하는 거죠. 그러면 화기운은 식상이잖아요. 표현 발산.
남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기운이 통해서 식상이 발달하니 여러 가지 수화가 사업적으로 확장, 삼합이 들어오니까, 그쵸? 광고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뭔가 광고를 통해서 확장도 될 것이고, 그러면서 조직이 커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내 수화, 내가 생하는 어떤 목생화 하니까 식상은 내가 생하는 어떤 대상들이잖아요. 내가 키워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삼합이니 목적 있는 합, 직업적인 합, 사회적인 합이니까 그게 확장이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이게 수생목 하면서 이 편인이 이 조후가 깨질 수 있겠다. 너무 불기가 화기가 강해지면 금이나 수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금이나 수의 동태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것도 동업의 인자가 들어오는 거죠. 사업적인 동업. 아까 얘기했던 여기 진이 들어왔다. 임묘 진이 들어오면 이게 편제를 이제 보고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방합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사업의 이제 이게 임목은요. 이게 삼합의 모습이거든요. 삼합의 반합의 모습을 짜고 있으니까 사업적으로 규모가 커지고요. 내 사주에서 이렇게 여기에 예를 들면 지지에 술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인호술 삼합 강하게 짰다 그러면 어쨌든 내 인생 모습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호술이 이렇게 인호술이 동하면요 큰 변화, 그렇죠? 사업적으로나 어떤 직장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사주가 이제 정화가 있고 유금이 있고 이렇게 저는 이런 사주를 이제 갖고 있거든요. 정유에 4월에 정유인데 올해가 신축년이 들어왔잖아요. 해가 여기 이제 편제면서 정축 식신인묘 사유축 재성으로 이제 삼합을 짰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 그 직장에서 그쵸? 뭐 승급을 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아주 멀리 이렇게 또 옮겼습니다. 이 조직을. 그러니까 어떤 사유축,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큰 변화, 사업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변화가 내년에 갑오 일주를 갖고 계신 분한테는 일어날 수 있다. 임목의 비견이 오하고 합을 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업적인 내가 아이디어를 대게 같이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확장이 되겠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되는 건 편인을 머리에 이고 왔다는 것은 잘못된 문서, 잘못된 계약, 편협된 계약, 그렇죠? 이런 거를 항상 동반하고 있고 내년 운이 묘가 들어온다는 게 이 간목 일주한테는 늘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뭐 오묘파도 들어오죠. 오묘파 깨집니다. 겁재가 들어와서 상관, 그렇죠? 오묘파가 들어와서 내년에 조금 뭐 이렇게 확장돼서 좋은 것 같지만 23년에는 조금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리고 갑오까지 했고요. 갑신일주 볼까요? 갑신일주. 자, 갑신일주다, 갑신. 갑신일주를 보면 일단 저는 참 좀 처절한 생각이 듭니다. 갑신. 편관, 절지, 절처봉생. 딱 떠오르죠. 절처봉생. 신이 무, 임, 경. 자, 무토가 편재, 편인.
편관. 편편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편편편. 일단은 편관을 깔고 있다. 편관. 편관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지만 일단 편관이 힘든 겁니다. 살이잖아, 살. 오죽하면 우리가 살이라고 해서 살. 살. 7살. 그쵸? 7살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이 편관을 깔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신금 아니야, 신금. 숙살. 본연의 의미의 숙살, 도끼. 안 되면 그냥 도끼로 쳐서 딱 분별하고 잘라내는 그런 숙살의 편관 신금을 간목이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듦을 견뎌내면서 살아야겠죠. 고통, 힘듦, 시련, 아픔, 그쵸? 신체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근근히 살아냅니다. 왜냐? 안에 편인이 신금에 장생을 하면서 자체 편인이 이제 이 편관과 살인 상생을 아픔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근히 정말 처절하게. 이게 절지, 끊어진 절지잖아. 편관은 또 12운성으로 절이거든요. 인생 살면서 이게 배우자 공이기도 하고 내 몸이기도 하니까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기운이 있는 겁니다. 언제쯤? 중년쯤에. 그쵸? 20에서 43, 40대, 그때쯤에, 3, 4, 50대쯤에 절지에 절처봉생 해서 이 편인으로서 편관을 이겨내서 절처봉생하는 사주를 살아가는 게 처절하게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갑신일주입니다. 갑신일주. 이 갑신일주의 물상은 이 어떤 큰 돌산이에요. 돌산. 그쵸? 암벽 있는 돌산에 저기 꼭대기에 소나무가 우뚝 이렇게 멋있게 뿌리를 받고, 그쵸? 근근히 뿌리를 받고 소나무가 이렇게 딱 펴 있는 게 이제 갑신일주. 그쵸? 근데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임수 편인이 또 수생목을 해주거든. 편인으로서 물을 충분하게 주지는 않지만 근근히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양반수가 흘러서 이 소나무를 근근히 살려주는 어떤 그런 일주라 처절한 어떤 그런 일주인데 조직생활도 잘 하겠죠. 편관을 깔고 있으니까. 그거를 편관을 주변 글자가 어떠냐 이겨내면 극복을 하면 편관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겁니다. 편관의 카리스마. 이 편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느냐? 비겁을 다스릴 수 있는 칼이 있다는 겁니다. 비겁을 다스릴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편관이 비겁, 나도 다스리지만 비견 겁재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극복을 하면 카리스마, 우두머리 정말 나를 따르라. 내 한 몸 내 희생해서 니들 극복시키겠다. 자, 그런 이제 일주가 이민년을 맞았어요. 이민년. 자, 이민년. 일단 보면은 딱 뭐가 보이나요? 일단 저는 인신충도 보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 인신충. 인신충. 그리고 신금이 임수를 만나서 이게 이제 장생의 기운을 이제 뿜어낸다. 그쵸? 3번. 임목. 비견. 걸록 기운을 맞았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따져보면 돼요. 일단은 인신충이다. 내 몸, 내 배우자, 내 일지궁이 충을 맞는다. 그래서 충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다 있죠. 그러니까 변화, 변동, 비워서 채우고 하는 어떤 그런 변동이다. 근데 인신충은요, 생쥐끼리의 충이라 이게 사고, 수술, 그리고 어떤 기운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사고 중에도 어떤 사고? 교통사고나, 그쵸? 이런 기운이 분명히 들어오니 내 몸을 친히 조심해라. 안전벨트 꼭 매라. 과속하지 말아라. 그쵸?
그렇죠? 방어운전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술하니 내 일지 내 몸을 치니까 또 수술수도 들어옵니다. 수술수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별수, 충이니까 이별 배우자를 충하니까 어떤 이별수, 헤어짐, 그렇죠? 연애 배우자 궁에 어떤 그런 운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겠다. 왜냐? 비견이 들어와서 내 배우자를 치잖아요. 비견은 내 동료 경쟁자가 들어와가지고 치잖아요. 물론 금극목을 해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금이 이길 것 같지만 운으로 들어오는 게 승입니다. 운이 훨씬 세요. 예를 들면 여기가 신 이렇게 있으면 좀 여기가 달라지죠. 인목이 타격을 당할 확률이 높지만 이렇게 인신 두 개만 보면요, 인목이 이 신금을 제압을 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야 신금 너 그랬어? 내가 한번 봄의 기운으로 너 특사를 한번 눌러줄게. 어? 너 수렴하려고 했어?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인신충을 팍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갑신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다이나믹 좌충우돌 어떤 이런 운이 도래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또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 편관이 임수를 또 천간으로 이렇게 절처봉생하는 장생의 기운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수가 이 신금을 장생을 또 시킵니다. 자체 임수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힘든 힘든 거에서 어떤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렇죠? 남한테 받는 기운, 지식, 정보 이런 것들로 이제 천간으로 알려서 남들한테 내가 그동안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던 뭔가를 인정을 조건적으로 받고 부분적으로 자격과 문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비견, 골록, 자신감이 일단은 들어오겠죠. 절지, 난 늘 힘들고 끊어지고 리셋해야 되고 그런 운이었는데 내년만큼은 인신, 갑목이 임목을 맞이함으로써 그동안에 조금 힘들어, 건강도 좋아지겠죠. 건강도 좋아집니다. 분명 뭐 사고는 있겠지만 수술해서 건강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걸록 기운이 들어오니까. 다음 년은 또 제왕이니까, 그렇죠? 건강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묘신 기문이 동하네요. 헤어졌다 새로 만난 어떤 배우자랑 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 아이고,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신축, 신자진, 갑목, 갑신일주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편관을 깔고 있었고 20년, 21년 천간으로 편관, 정관, 관살 혼잡이 되면서 쉽지는 않았겠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옥죄는 이 울타리에, 이 스트레스에 버텨나기 힘들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얘기했지만 어떤 이런 충의 기운과 그 다음에 장생의 기운 뭐 이런 것들이 동하니 그거에 맞춰서 좀 조심할 거 조심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새로 시작하고 절처봉생 맞이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오신 술 보나요? 술토. 자, 갑술이다. 갑술은 일단 편재면서 12운성으로는 양지죠. 갑술은 술, 신, 정, 무 의 지장간을 갖고 있죠. 정관, 상관, 현재. 자, 이 갑술일주 같은 경우도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작진 않습니다. 사업적인 능력도 있고요. 하지만 좀 약해요. 갑진일주보다는. 왜냐면 그 터전 자체가
이 갑목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어떤 땅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뜨거운 자갈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정화, 자갈, 그렇죠? 밭. 그래서 갑술일주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는 또 세상을 달관한 듯한, 그렇죠? 나한테 뭐 내가 뿌리를 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힘들지만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지를 꺾었습니다. 양지. 양지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 양수가 있잖아요. 양수. 그 양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받을 복도 있고요. 편안한 상태. 그냥 이렇게 받을 복도 있고 편안하고 무념무상 주는 대로 받아먹고 하는 그런 양지의 기운인데, 어쨌든 이 갑술이 조금 순탄하지 않은 게 또 자체적으로 상관, 정관하는 기운을 품고 있어요. 상관, 정관. 이 정관, 상관의 정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술은 또 인호술 화국에 이 묘지를 깔고 있잖아요. 인호술이니까 이게 식상고를 또 깔고, 식상고. 그러니까 다재다능해. 능력이 많아. 그쵸? 그걸 이제 품고 있다. 정관도 품고 있다. 나는 바른 사람이야. 나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바른 어떤 따박따박하는 사람이지만 상관생재 재생과안에서 편대적인 야망도 있다. 욕심도 있다. 이렇게 이런 사주가 추진력도 있겠죠. 갑술이니까. 그런 사람이 임년을 맞았다. 그러면 인술. 자, 인술. 왕지 빠진, 써볼까요? 왕지 빠진 화삼합. 왕지 빠진 화삼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왕지 빠져서 안 되지 않나요?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분명히 인술, 이 술이 기운이, 이게 좀 일단 토의 기운도 있고요. 토 본연에. 그 다음에 화의 기운도 있죠. 그쵸? 인오술 화의 묘지. 그 다음에 신유술 하는 금의, 신유술을 할 때 그 금의 방합의 고지로서의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 화, 금을 모두 품고 있는 게 술토인데, 인이 이렇게 오면요, 어떤 기운으로 더 커질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합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뭐 따져서 뭐 합니까? 자, 화기운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인술,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또 오화가 있다, 여기 어디에 오화가 있다 그러면 인오술, 화, 삼합이 확실하게 짜지는 거죠. 그러면 식상적으로 확장되면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체적으로 두 개만 봐도요, 인은 무병갑, 지장간이, 술은 신정무, 그쵸? 병신합, 자체적으로도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신과 정관, 식상과 정관이 합니다. 그래서 인술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비견이 편재랑, 그러니까 진도 아까 합을 했죠. 근데 진 때는 뭐랬죠, 제가? 동창이나 고향 사람, 아는 사람, 일가 친척 이렇게 한다 그랬죠. 뭔가 일을, 돈을 사업적으로 커 나갈 때. 근데 인술은 이게 삼합, 왕지 빠진 삼합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그렇죠? 목적이 있는 합이 삼합이거든요. 그게 이제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식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갑술 일주 같은 경우도 내년 뭐 내후년 돈 많이 벌겠죠.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이제 아이디어 있는 친구랑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오화만 들어오면 완벽한 화삼합이 되겠지만 오화가 없어도 사업의 확장을 꿈꿀 수 있다. 왜냐하면 비견, 아이디어와 어떤 그런 문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자격을 갖고 있는 친구가 들어와서 동업의 인자 들어오면서 내 갑인, 그쵸? 뿌리, 비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같이 한다. 잘 될까 안 될까는 개묘년을 한번 보면 되죠. 개. 자, 묘. 일단은 갑목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묘가 들어오면
힘들겠죠. 이 묘가 또 뭐랑 합을 하냐? 내 술이랑 또 합을 하네, 일지랑. 돈도 뺏기고 내 여자도 뺏기고 하는 운이 최악이라면 들어올 수가 있는 운이 또 지적으로는 좀 보이니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무조건 그렇게 발현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주적으로 글자를 이렇게 조합을 보고 화평충파를 읽어내는 게 사주풀이잖아요. 어쨌든 내년은 괜찮겠지만 내후년은 갑술 일주도 조금 잘 동태를 살펴봐야겠다. 투자나 배우자궁이나 연애관계, 그쵸? 궁겁, 쟁제 이런 것들이 정제를 깔고 있습니다. 나눠서 많이 사업을 확장했지만 인목, 비견, 걸록한테는 또 나눠줄 부분, 나눠줘야 될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 간목 일주에 대해서 6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우리 풀이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우리가 화평충파열을 배웠고요, 십성도 배웠고 뭐 신설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따박따박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